오늘 이번 시간에는 386 또는 586이라고도 하죠. 민주화운동권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도입을 하기 위해서 어제 끝났던 그러니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평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요. 예, 선생님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예, 어제 이 서울시장, 이 부산시장 이 보궐선거는 그냥 뭐 일상적으로 말한다면 여당이 참패한 선거입니다. 여당이 지난 4.15 총선 때는 야당이 참패했는데 어제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는 비록 대도시이긴 하지만 두 도시의 선거였지만은 그러나 사실 이거는 뭐 대한민국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참패했는데 이거는 여당의 참패를 넘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문재인 정권의 저는 몰락해 가는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어떤 정권이냐? 이른바 옛날에는 386 그랬는데 요즘은 이 사람들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586 주사파 운동권 정권이 문재인 정권인데 이 정권이 시대착오적인 말하자면 이 평등이나 뭐 빈곤층을 위한다거나 또는 뭐 노동 존중이니 이래 하면서 시대착오적인 사회주의 지향성의 정책을 계속 구사해 왔고 또 여기 특히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친북 저자세 정책을 이렇게 구사해 왔는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사회주의성만이 아니라 굉장히 이기심, 탐욕에 기초한 말하자면 자기네들한테 이익되는 것은 옳고 안 그런 것은 나쁘고 하는 즉 내로남불을 즉 위선을 계속 나타내 보인 이런 정권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이 정치 행태, 즉 586 주사파 정권의 이런 국정 운영, 정치 행태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엄중하게 이루어짐으로써 586 운동권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의 나는 정권이 몰락해가는 중대한 역사적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이번에 선거 결과를 좌우했던 특징 중에 하나는 20대의 대거 투표 참여와 그 다음에 20표가 상당한 정도로 이제 문재인 정권을 응징한 걸로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세대가 이제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또는 386 정권이 퇴출된다. 뭐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세 가지 정도 이슈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젠더 이슈, 그 다음에 북한 문제, 그 다음에 평등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각각을 좀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 20대 투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시죠. 내가 20대? 내가 그럼 요 말을 하고 우리 민 소장이 좀 말씀하세요. 이건 물론 20대가요. 굉장히 이분이 선거의 결과 표심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에 클로즈업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20대가 20대만이 아니지 20대 30대만이가 말하면 이 문재인 정권의 오히려 튼튼한 기반이었어요. 상당히 이른바 진보 성향. 그랬는데 이번에는 20대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가히 혁명적 반란을 일으켜봤어요.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뭐 60대 40이 아니라 70대 20이 돼본 거예요. 70대. 이래 혁명적.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 이번 선거가 20대의 반란만이냐? 아니에요. 전 계층이 다 그래요. 정도의 차이는 좀 있지만 심지어는 진짜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했던 40대조차도 불과 차이가 2, 3%밖에 안 됩니다. 같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20대의 반란이 강조돼야 되긴 하지만 다른 계층은 안 그랬는 데가 아니라 다른 계층들도 굉장히 문재인 정권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특징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전 계급 계층 또는 전 세대가 문재인 정권을 고립시키면서 문재인 정권을 완전 폭망시키는 거냐 이것도 있지만 오늘 주제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골간이 주사파 또는 386 정권이었는데 이거를 밑에서부터 누가 치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20대 남자들이 특별하게 어떤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냐 해서 후자에 참고했으면 하는. 예, 거죠. 그게요. 네, 그래서 내가 아까 이제 이 표심은 드러난 표는 전 계층이 그렇다 그러지만은 예. 그러나 20대의 이 반란이라 합시다. 예. 반란이 굉장히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는 이 20대 40 젊은 층이 절대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특히 보수, 꼰대 이미지. 그래서 좀 싫더라도 문재인 정권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게 꽉 잠재되어 있습니다. 또 언론도 계속 그렇게 보도해왔고 또 뭐 심지어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걸 또 인정했어요. 젊은 사람들 저거는 우리 표 안 된다. 심지어는 막 날씨 좋아가지고 막 많이 놀러 많이 갈수록 가면 갈수록 우리한테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는데 이 모든 그를 확 뒤벼버렸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한 대로 20대가 했던 이 반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특히 요거는 좀 너무 좀 상투적인 말이지만 어쨌든지 20대 30대가 이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사람들 아니에요. 내일의 주인이니까 또 오늘도 주인이고 그런 점에서 나는 20대 30대의 이 문재인 정권이 잘하는데도 뭐 반대해서 뭐 이건 안 좋은 거지.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는 것을 제대로 직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엄중한 반기를 들은 것은 정말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스럽다, 희망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대 반란에서 제가 볼 때 어떤 고용 문제랄지 정규직 임국공 사태랄지 그다음에 LH 사건 같은 거는 뭐 당연히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좀 아주 20대에서 특별한 거는 남자하고 여자의 투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남자가 75대 22 정도였기 때문에 이거는 60대의 득표율과 비슷합니다. 근데 여자는 그러니까 44대 40 뭐 이런 정도로 때문에 박영선 후보를 강력히 지지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남녀 차이가 그러니까 20대의 어떤 의식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거는 나도 내가 또 세대차도 많이 나고 해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좀 말을 한다면 이 문재인 정권 때만이 아니고 요 역대 정권의 그동안에 요 차이를 남자는 왜 반대가 많았는데 여자는 반대가 덜 적었냐 요 말하려는 거거든. 요게 그동안에 사실은 그 군필자들 뭐 가산점 문제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오히려 여성들 쪽에 페이버가 간 게 많아요. 이런 데 대해서 살기가 뭐 힘들지 않을 때는 뭐 여성들한테 그런 정도 혜택을 주는 거는 괜찮은데 자기들도 다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 여성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 같으니까 이런 데 대한 반감도 나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거기다가 또 이것만 너무 강조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결국 이 20대가 반대한 주된 이유는요. 개인적인 동기보다는 나는 공적 동기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봐요. 공적 동기요? 정의, 공정. 얼마나 이 정권이 불공정했는지 내로남불다 이거야. 특히 조국 사태부터. 근데 이것도 내가 묵고 살기 좋을 때는 공적 정의에 대해서 신경 좀 덜 갑니다. 덜 가는데 살기가 어려운데 이 어려운 원인이 꼭 그 공정이냐 아니냐 때문만은 아니지만 이 불공정한 것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거든. 그것도 내가 취업을 하는데 꼭 불공정해서만 내가 취업이 안 된 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취업이 잘 안 돼서 고생을 하면 불공정한 것이 눈에 보일 때는 분노하게 돼 있지. 난 이런 점에서 이번에 남성들 만약 20대의 남성의 반기는 정확하게는 72.5%더라고. 지지는 22.2%고. 이거는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으로
그런 조금 전에 말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개인적으로 우리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서 좀 피해본다 이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이 공정이라든지 정의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다음에 또 거짓말 이 정권이 아무리 봐도 거짓말 정권이거든요.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대 전체가 비슷한 득표율을 보였다면 그러니까 공정과 정의라는 남녀를 뛰어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슈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뭐 어떤 논문에 나올 법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72.5%를 어떤 오세훈 후보에게 던지고 그다음에 반면에 여자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건 이거 특별한 분석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젠더 문제가.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여성들도 내가 조금 전에 말한 이런 많이 줄어졌잖아요. 근데 전에 통계는 모르겠는데 전에는 아마 야당을 현재 야당을 지지하는 것이 한 20% 정도 될 거고 저쪽을 지금의 여당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뭐 75%는 안 됐겠어요. 이게 이렇게 바뀐 것도 여성들이 무슨 뭐 이 정권한테서부터 꼭 피해를 입었다기보다도 어떤 공적 정의 있잖아요. 누구나 다 인간은 한편으로는 이기적인 동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동물로서 대의를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을 나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약간은 예민하게 논의를 진행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20대 여자들은 이 결과만 보면 공적 제의를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다 부정한 건 아니지. 44%가 부정했고 나머지 야당을 지지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공적 정의를 지지한 거지. 판단의 기준이 된 거지. 이 여성 전체를 한 사람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 수백만 명이 아니에요. 수백만 명 중에 여성들도 공적 정의를 따진 사람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20대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렇진 하지만 어떤 집단은 계층화돼 있다라는 게 우리의 어떤 판단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선거 자체가 성범죄 때문에 저질러진 건데 그리고 제가 볼 때는 20대 여성들이 일단 말 자체로는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그렇게 얘기했던 집단이 그 다음에 선거 결과로는 가장 그러니까 온건한 투표 그러니까 오세훈 그러니까 박영선을 민주당을 응지하는데 주저했다. 이건 제가 볼 때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거나 본인이 했던 말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적은 하는데 그는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44%는 박영선을 지지했거든. 지지했는데 또 현실적으로 또 42%는 또 오세훈을 지지했어요. 오세훈을 지지했는데 오세훈을 지지한 사람들은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옛날에는 지지 안 했어요. 그 중에 한 20%는 지지했지만 한 20%는 오세훈을 지지하지 않은 게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은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돌아섰느냐? 그는 내가 볼 때는 공적 이 정의감 때문에 이 정권이 하는 불공정, 부정의, 내로남불 이런 데 대한 실망 때문에 이쪽으로 좀 돌아선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게 있어요. 그동안에 어쨌든 큰 수백만, 수십만 명 내지 수백만 명이잖아요. 이게 한 사람처럼 움직이지는 잘 않아요. 세상이라는 게 또 정보도 그렇고. 그런데 이 정권이 들어서서 여성들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아왔어요. 이 문재인 정권이. 하나는 페미니즘이라는 이유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마음 카페 있잖아요. 이 마음 카페가요. 전부 다 보태면 몇 백만 명이야. 몇 백만 명. 근데 그게 한꺼번에 다 돌아서기는 어렵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평가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몰락이라고 대담하게 결론을 내리셨는데 저는 20대 여자들이 보이는 투표 행태에 대해서 집합적으로 뭐라고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 선거는 왜 치러진 거냐면 오거돈과 박원순의 성범죄 때문에 치러진 거고 중간에 가다가 박영선이 뻔뻔스럽게 그러니까 피해 호소인이라고 주장했던 3명의 국회의원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아무런 가책도 없었고 그다음에 서울 그 사건의 당사자였던 서울시의 그 공무원이 심지어 그 기자회견까지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20대 여자들의 이러는 거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면죄부를 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성문제 저는 LH 사건하고 그다음에 성범죄 두 가지가 민주당을 총체적으로 붕괴시키는 원인이었다면 이 흐름이 너무너무 약해진 거죠. 그래서 다시금 민주당이 또 다른 어떤 사태를 호도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 그래서 20대 여자애들의 이 행동은 당신들이 얘기하는 제가 좀 심한가요? 페미니즘이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보여준 거라고 보이는 생각해요. 이걸 사실은 우리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너무 그 온건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페미니즘을 옹호하면서도 어떤 젊은이가 공명정대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거를 그 단죄하고 평가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 20대 근데 그거 우리 저기 박 소장 내가 주로 그런 평가를 잘 하는 사람이거든.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예. 나는 오히려요 이분의 얘기 지금 내가 정확한 수가 안 드러나서 오세훈이가 얻은 표가 57%고 박영선이가 얻은 표는 몇 프로예요? 35%죠. 57에다가 18% 차이 났으니까 38%구나. 예. 내 생각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거를 같이 해서 예. 오세훈이 57%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나 잘못하는데 그래도 찍은 38%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사람들이냐?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러니까. 무엇가 설명돼야 되냐면 니네는 왜 투표를 안 했어? 너희는 왜 투표를 했어? 누구한테 찍을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페미니즘을 그렇게 떠들어대던 여자애들이 정작 페미니즘 그러니까 성범죄 때문에 선거가 치렀는데 근데 그 후보한테 투표를 해?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용납할 수 없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도 용납할 수 없지만 예. 문재인 정권의 경제도 망치지 안봐도 망치지 교육 이랬는데 왜 38%이 사람들은 국민 아니냐 말이야. 이런 말도 내가 솔직히 내 기분이 그래 들더라고. 그는 그렇고 그거는 그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성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다 꺼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붙지 않아. 그랬는데도 왜 그랬냐? 내가 이제 이걸 여성들을 그 사람들을 대변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지 않은 거지만 박원순이가 뭘 잘못했냐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게 양립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떠들었던 게 페미니즘이고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게 된 건 성범죄 때문이다. 이거를 여기서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예. 그런데도 실제로 지금 뭐 피해 호소인이니 뭐 개사치 않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박원순이가 뭘 잘못했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요 꼭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 세상에는 또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게 옳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 고민정을 한번 보시죠. 고민정이 어떠냐면 피해 호소인으로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에 뭘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서울시장 대변인으로 들어갔지. 저거를 하니까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하니까 사표를 냈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자숙하기는커녕 그럼 또 무슨 말했어. 올리고 그랬던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니네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고민정의 편은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 20대 후배 그렇게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문제지. 그런데 하여튼 문제인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은 안 드러나서 그렇지 민주당보다 더 나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내가 그 대변인을 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자 중에도 혹 이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 사는데 뭐 좀 그런 게 뭐가 나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근데 있을 수 있는 거야. 옳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는. 저는 이번에 그러니까 젠더 이슈는 이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학원을 하다 보니까 젊은 애들이 젠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많이 하는데 여자애들도 그렇고 남자애들도 그렇고 약간 뭐랄까 막 불투명해요. 너 구체적으로 뭐가 불만인지 얘기해 볼래? 그리고 앞으로 남녀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볼래? 이렇게 하면 자기의 얘기를 질서 정연하게 떳떳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쟤네들 싫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저는 이번 선거가 젠더 이슈가 작동을 하면서도 그런 심리 구조가 작동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뭐 여자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은 어떻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떳떳하게 얘기하지 않고 은폐되고 음습하게 문제를 처리했고, 저는 20대 여자애들은 그러니까 공명정대하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향후에 계속 한국 사회의 짐으로 남을 거다. 이거를 그건 전적으로 나 공감이죠. 젠더 이슈를 선생님 네. 하실 말씀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그 정도면 우리가 짚을 걸 짚었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친북 저자세 논란, 선생님 발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는 이제 진짜 두 가지인데 이에 대한 엄중한 평가는 한 사람은 골수 본래 보수 진영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라고 보지만 어쨌든지 이 실체 자체로 놓고 보면 진짜 이 정권은 주사파 정권입니다. 주사파 정권의 특성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정통성 있는 정부는 본래 북한이었다 이거예요. 이 설명을 생략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북한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거는 미국과 대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나 말하자면 익스큐즈,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간에 대화하고 교류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그거는 해야 되는 거다. 해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남북 간에 평화가 진착돼야 된다.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자꾸만 상대주의 비슷한 거 있잖아요. 안 해주면 안 해주고 하는 거 이런 걸 주장하는 이 보수 세력은 옳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꽉 상당히 팽배해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이 전혀 평화에도 통일에도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도 조금 전에 말한 이런 이유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계속 옹호해 왔어요. 그래서 지지를 해왔는데 지지를 해왔고, 근데 이것은 이분이 투표 결과에 미친 영향은 나는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본래부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LH가 없어도 뭐가 없어도 반대하는 그 사람들에 이미 포함되고, 여기 지금 진보 진영에서 반대한 거는 대북 정책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저자세 정책 때문에 20대나 30대가 이번에 투표를 안 했, 지지를 안 했을 것이다. 그거는 별로 아니지 않을까 하는 게 내 문제의식이에요. 저는 이제 얘기를 진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외신에서 나오는 걸 보면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남북 관계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객관 정세에서 아주 결정적인 파열구를 낼 거다라는 생각은 좀 해요. 왜냐하면 미중 간의 지금 대치 구도가 심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든 중국이든 굉장히 주목했던 거는 한국 정부의 성향이거든요. 근데 한국 정부의 성향이 이제 향후 올 하반기 내년 초를 거치면서 어떤 이렇게 성격의 정권으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미중 관계 전체가 이렇게 그러니까 변화할 여지가 컸기 때문에 이번 총선거 결과에서 오히려 부동산 젠더보다 한국 사회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은 저는 동북아시아 관계다. 동북아시아에서 한국 정부가 새로운 성향의 정권으로 들어서면서 연쇄적으로 미중 정책,
대미 정책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애매하기는 하지만 40, 50대하고는 다른 성향의 통일관을 갖고 있는 집단이 생기는 거잖아요. 생기는 과정에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참, 결과로는요. 예. 그 이분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요. 예. 미국 바이든 정부는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예. 예. 왜 좋아하느냐 하면 근데 이분 선거 결과가 지금 뭐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내가 생각할 때 아까 말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 이거는 심판해야 된다. 나는 이런 표는 본래부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보수 진영에 있잖아요. 나도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이분의 뭐 20, 30대라든지 이제 중도에서부터 돌아온 사람, 이쪽으로 야당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대북 정책이 잘못돼서 돌아온 거는 별로 아닐 거다 이거야. 그 말은 아까 말했고, 그 다음에 이 정권이요, 방금 우리 민 소장 말한 대로 동북아시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이 문재인 정권은 이분의 이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고 봐요. 나는 앞으로 문재인 정권은 이탈자들이 막 생깁니다. 이 다 덜지족들이거든. 덜지족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대깨문 맹목적으로 지지한 사람들이 문재인 씨가 좋아서 지지한 게 아니에요. 권력을 따라다닌 거다. 이권이 달린 권력을 따라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지지를 잃으면은 권력이 앞으로 못 진다고 보는 거야.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이재명 쪽으로 많이 붙는 사람이 있고, 아마 이제 정세균 씨가 나서가지고 이제 이재명하고 한번 겨루어 보려고 할 텐데, 이렇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지 이분이 총선을 계기로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 문재인 정권은 패퇴의 길로 붕괴의 길로 들어서면서 이제는 다른 정부가 들어선다. 다른 정부는 그거는 어쨌든 이 586 주사파들이 주도한 정권하고는 다른 정부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 586 정권 이거는 계속 반미거든. 이제 반미까지 내용적으로는 반미예요. 이런 정권이 없어지면 동북아 정세에도 상당한